안녕하세요. 소액 경매를 알려드리는 거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혹시 빌라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으로 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빌라는 팔기 어려워서 이 감으로 투자하다간 안 팔리면은 망하는 겁니다. 빌라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해야 안전합니다. 우리 전쟁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패도 없이 나간다면 안 되잖아요. 오늘 도움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빌라 잘 팔리는 지역과 지역마다 어떤 특징이 있으며 돈 되는 빌라 찾는 방법까지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빌라 거래가 줄었다는 기사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래 줄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거래량은 무려 3,581건이었습니다.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작년보다 줄긴 했어요. 하지만 거래는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최근 3년간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을 조사하니 같은 기간 대비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빌라 안 팔린다는 거 거짓된 정보입니다. 팔리는 지역은 여전히 잘 팔려요. 하지만 아무거나 사면 당연히 안 팔리겠죠. 순수익 1,000만 원 벌려고 낙찰받았는데 안 팔리면 대출이자 관리비를 1,000만 원 낼 수도 있잖아요.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팔리는 빌라를 사야 됩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 말고 실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 빌라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구는 과연 어디일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은평구입니다. 거래량이 무려 1,243건이었습니다. 강서는 1,241건, 양천구는 943건, 송파구는 956건이었어요. 은평구는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요. 은평구 아파트는 당연히 예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빌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 젊은 층이나 무주택자가 은평구 빌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GTX A 노선 연신내역이 개통되어서 서울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특히 3호선, 6호선 가까운 곳일수록 매매 전세 거래가 활발합니다. 강서구는 화곡동, 방화동, 등촌동 순으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강서구, 은평구보다는 평균적으로 아파트 값이 높아요. 그래서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대체제로 빌라를 매수합니다. 또한 황금노선 9호선도 있죠. 마곡지구까지 있어서 젊은 층 수요가 생각보다 많은 동네입니다. 그 다음 양천구를 보겠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신월동, 신정동 순으로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요. 양천구는 강서구보다 아파트 값이 더 높아요. 또한 목동 학원가를 빼놓을 수 없죠. 자녀 교육 때문에 목동에는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빌라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신월동, 신정동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는 곳이 많아요. 재개발 기대감 때문에 거래량 또한 많습니다. 그 다음 송파구 보겠습니다. 송파구는 삼정동, 잠실동, 그 다음 석천동 순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송파구는 당연히 양천구보다 아파트 가격이 높겠죠.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빌라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수요도 많고요. 특히 잠실동은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잠실역, 종합운동장역, 석촌호수, 롯데월드까지 있죠. 삼정동은 빌라 밀집 지역이라 잠실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적은 곳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려드릴게요. 성동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순으로 거래가 적게 되었습니다. 자, 거래가 적게 되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구나 종로구는요, 도심 지역입니다. 상업과 업무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즉, 빌라 자체 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빌라보다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많고요. 목동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학군도 괜찮기 때문에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노원구는 조금 더 강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까요? 디테일할수록 여러분들은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감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된 동네는요, 바로 강서구 화곡동, 그리고 상도동, 그리고 목동 순서입니다. 그러면
화곡동에서도 어떤 빌라들이 잘 팔렸을까요? 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1억 5천에서 3억 미만 빌라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화곡동은 3억 넘어가는 빌라는 수요가 많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겠죠. 자, 우리가 경매 물건 찾을 때 시세가 3억 이상이면 팔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알고 들어가겠죠.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감으로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건축연도는 준공된 지 5에서 20년 사이 빌라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전용 평수는 20평 미만 빌라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동네마다 이런 특징이 다 달라요. 자, 이걸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 클릭해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알고 투자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낙찰받아서 잘 팔 수 있어요. 자, 빌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투자하면 돈 되는 물건 발견해서 생각보다 쉽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팔리는 조건도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매각된 물건들을 지도로 보면서 돈 될 만한 경매 물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강의 때 이렇게 물건 고를 수 있게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저와 같이 한번 물건 찾아봅시다. 파란색은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거래된 빌라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현재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제가 이 시세 지도를 만들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을 찾을 때 이렇게 유료 정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개 한 개 물건을 클릭하면서 찾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즉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물건을 찾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자, 감으로 찾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팔릴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데이터로 찾게 되면 잘 팔린 물건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곡동은 3억이 넘어가면 빌라 수요가 줄어들고 5에서 20년 사이 빌라가 거래가 많이 됐고 전용 면적은 10평은 넘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경매 물건이 있는지, 경매 물건 주위에 매각된 빌라들이 많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 두 가지를 시세 지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물건 하나 찾아봤는데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27222번입니다. 전용 면적이 18평이고요. 감정가가 2억 3천이라 3억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또한 건축 연도가 2003년이죠. 화곡동에서 잘 팔리는 빌라 조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주변에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 중에 20년 이상 빌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 연도 클릭 한 번만 하면 빨강색이 20년 이상 된 빌라인데요. 생각보다 아주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요 물건 돈 될 것 같은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도는요, 다세대 빌라고요. 건축물 대장상 진짜 용도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진짜 빌라가 맞습니다. 이걸 왜 봐야 되냐면요. 근생일 경우에는 우리가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상가를 사는 거라고 이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이거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근생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는 2억 3천이었는데요. 지금 두 번 유찰되어서 1억 4,720만원부터 시작하는 빌라입니다. 청구 금액은 1억 2,300만원이니까 적지가 않네요. 그래서 취하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건물 현황을 보니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일이 200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층 건물 중에 4층이네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용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은 연식이 좀 돼갖고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고 계단이 있습니다. 없는 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층이니까요. 샤시가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빌라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현관문 보니까요.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안에 누군가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402호 문이 살짝 열려 있네요. 아, 누군가 살다가 지금 인터뷰를 하러 잠깐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내부 구조도를 보니까 방이 2개, 주방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먼저 해보면 인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수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자, 없죠. 근저당의 말소 기준 권리이고 근저당부터 이유권 다 소멸되니까 소유권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소유권은 우리가 경매로 갖고 올 수 있는 거니까 인수되는 권리 특별한 거 없고요.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대항력이 없죠. 그 이유는 전입신고가 23년도 10월 26일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거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이네요. 자, 소액 임차인으로 분리가 되고 보증금 3천만 원은 전액 받게 되기 때문에 명도가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물건이니까 이제 그러면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호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왔고요. 필터를 적용을 해서 경매 물건과 유사하게 맞춰보겠습니다. 보시면 2억 4천이고요. 그 다음에 2억 1,500, 그 다음에 지한대 1억 6천이래요. 그 다음에 1억 8천, 뭐 2억대 하네요. 네, 2억 2천, 2억 1천. 보니까요. 시세는요. 대략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요.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떨어지는 동네가 간혹 있습니다. 금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호가를 먼저 보고 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시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플래닝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필터 모양 보이시죠? 클릭해서 매매 클릭하신 다음에 연립 다세대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연도는 최근 2년간의 거래 연도를 보겠고, 자, 준공 연차 중요하죠? 경매 물건은 2003년도였으니까요. 20에서 24년도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닫기 누르면 여기가 경매 물건이고요. 주위에 이렇게 많은 빌라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1억 3,400에 팔렸다면 전용 면적이 12.71평이니까 1억 3,400 나누기 12.71 해서 평당가 얼마 정도에 팔렸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전부 다 클릭하면 영상이 매우 길어질 것 같아서 자세한 방법은 제가 지금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화곡동처럼 팔린 빌라가 많을수록 경매 빌라 예상 매도가를 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선택지가 이렇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팔리는 가격 물어보면 되지 귀찮게 예상 매도가를 산정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냥 부동산 가서 얼마에 팔려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부동산 사장님은 시세보다 싸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그 가격으로 입찰가 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귀찮아도 시간 걸려도 꼼꼼한 손품과 임장을 통해서 부동산 사장님과 가격으로 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야기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대화를 해야 보다 정확한 매도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시세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자, 실거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경매 빌라 일명만 해주면 프로그램이 어느 빌라와 비교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는데요. 이걸 우리가 임장 때 직접 가서 확인하면 비교적 정확한 매도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담으로 투자하다가 잘못 낙찰받으면 돈이 묶여서 다른 투자 못하죠. 하지만 잘 팔리는 빌라의 특징만 알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투자할 수 있잖아요. 빌라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잘 팔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도 궁금하신가요? 그럼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